내 정신 차렸고 몸도 하나 나왔으니까 그거 남바 나오면 취직시켜 줄 수 있겠냐 하는 거예요. 짭을 주겠냐 하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야, 너 같은 놈 안 쓴다고 그러겠어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래 그럼 가져봐라. 내가 한번 생각해 볼게. 그러고 잊어버렸어요. 왜냐면 뭐 그런 사람 한두 사람 아니니까. 근데 한참 거의 아마 한 달 지났을 거예요. 가게에서 있는데 누가 찾아왔다고 그래요. 보니까 그 사람이에요. 보니까 눈을 이렇게 보니까 저희는 이제 사람 하도 많이 대하니까 눈을 이렇게 보면 이게 제정신이 있는 사람 아니면 이게 지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왜냐하면 들어올 때 눈길을 보면 살기가 좀 도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저건 훔칠 사람. 이걸 거의 90% 맞춥니다. 근데 보니까 눈이 좀 살아있어요. 그래서 자, 약속은 했지. 왔고 증을 다 보여주는데 야, 너 같은 사람 안 써.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왔으니 내일 아침에 9시까지 와라. 저는 이제 조금 일 시키면서 핑계거리 잡아서 그만두게 하려고 작정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전에 마약하고 술하고 찌든 사람들을 일을 시키면 잘 될 줄 알고 일을 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매달 카우니식을 받아요. 한 10불, 105불 정도 카우니식을 받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은 술과 마약으로 그 돈을 다 써요. 근데 그 사람을 써보니까, 사람이 착해서 써보니까 맨 처음에 한 일주일에 50불 체크받다가 그 다음에 나중에는 많이 받을 때는 250불도 받았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한 달 받은 돈보다 훨씬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위에서 이 사람한테 꼬시는 거예요. 야, 그게 너 짭도 튼튼한데 또 약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폐로를 받는 날 약을 같이 하다가 딴 사람이 약을 많이 줘가지고 죽었습니다. 물론 돈은 다 훔쳐갔고요. 그런 적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흑인 쓴다는 것이 참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사람들한테 제가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 괜히 썼다. 내일 틀림없이 안 나올 거다. 오늘 가서 또 술 먹고 마약하고 그러면 내일 늦게 나올 거다. 그런 기우를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저도 그렇게 믿었고요. 왜냐하면 얘기만 했으니까. 그런데 일이 생겼습니다. 9시까지 나오라는 사람이 8시 30분에 나왔어요. 30분 전에 나왔어요. 이걸 또 어떻게 돌려보냅니까? 일찍 나왔는데. 그런데 이 사람은 그날이 시작으로 10몇 년을 저희 가게에서 일하는 동안에 단 한 번도 늦어본 적이 없고 항상 30분 전입니다. 그런 사람이 딱 한 사람, 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와가지고 어떤 일을 할 줄 모르니까 우선 파킹장을 쓸어보라고 해서 그 푸시보름하고 몇 가지를 주고 이제 시켰습니다. 근데 보통 파킹장 쓰는데 한 20분 정도 걸립니다. 보통 우리 엠플로이 매일 아침에 파킹장을 쓰니까 걸리는데 이 친구는 1시간이 너무 걸리는 거예요. 땀을 비워도 타고 중간에 쉬는 것도 땀을 비워도 저거 왜 저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나. 다른 엠플로이들은 그 사람을 술이 취해 쓰러졌을 때 끌고 갔던 사람이 우리 가게 아직 일을 하니까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저 사람은 어저께 술을 많이 먹어서 여기 술 드셨던 분들은 알 거예요. 술 들거나 그 더위 나면 땀 많이 납니다. 어제 저녁에 술을 많이 들어서 아마 저게 땀을 많이 흘리고 할 거다. 저게 오래 먹을 거다. 근데 제가 나와 보니까 파킹장에 모래 하나를 없이 다 구석구석 다 쓰는 사람은 그 사람 하나입니다. 그만큼 열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그 사람은 자기 인생을 바꾸겠다고 스스로 가서 치료소에 들어갔는데 일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일을 감을 달라고 하는데 일을 와 보니 제가 눈길을 보니까 일에 대한 애절한 감정도 있고 또 열성도 있고 그래서 일을 줘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청소부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는 스탁맨을 하다가 그 후에 캐셔도 하게 되고 보통 캐셔는 어떤 사람한테 맡기죠? 믿을 만한 사람한테 맡깁니다. 예. 근데 그 사람한테 맡겼다 그러니까 다들 이제는 큰일 났다. 하루에 20, 30불 마이너스 된 건 다 각오를 해야 될 거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10몇 년 동안 저희 가게에서 일했을 때 주인 말에 100% 순종, 일 시키는 건 100% 완료, 100% 정직했습니다. 그 캐셔요? 10년 동안에요. 저희는 매 슈트마다 계산하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0.25 그러면 쿼터 하나입니다. 쿼터 하나나 쿼터 2개 정도의 플러스 마이너스만 있었습니다. 네. 그때 이 사람이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올라갔냐 그러면 쉬프트 매니저, 밤번 매니저, 스토어 매니저까지 해서 스토어의 모든 일을 인벤토리 컨트롤하고 가격 매기는 것부터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위치까지 올라갔습니다. 네. 그런데 저희 지역은 히스패닉 지역입니다. 히스패닉은 또 흑인을 무시해요. 히스패닉 지역의 스토어 매니저가 흑인이라니 이게 그림이 좀 안 그려지셨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겸손하고 솔선수범하고 남이 하기 싫은 일 자기가 하고 그러기 때문에 모든 종업원들도 리스펙트를 하고 손님들도 리스펙트를 합니다. 네. 한 번은 와가지고 아니 왜 흑인이 여기 와 있어? 그러니까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저거 흑인 아니야. 네. 그 정도로 리스펙트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이 사람이 저한테 그 아주 어려운 부탁을 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코트에 좀 같이 가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코트에 가자는데 뭐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야 이게 뭔가 일을 저질렀구나. 그래도 우리 엠플로이니까 또 그동안에 잘했으니까 가서 좀 이렇게 도움 줄 수 있으면 줘야 되겠지. 그래서 생각하고 왜 코트에 가야 되냐.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자기가 오랫동안 이 나쁜 얘기 생활을 하고 감옥도 가고 그랬는데 이제는 달라졌다는 것을 표시를 좀 하려고 시큐리티 가드 라이선스를 신청했답니다. 시큐리티 가드 라이선스는 범법 사실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범죄 그 상황이 호화찬란하니까 물론 안 되죠. 그래서 5번을 떨어졌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사람이 내가 변화된 것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다오. 그래서 그 벤나스에 있는 스테이트 코트에 히어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갔습니다. 가니까 이렇게 코트가 이 정도 됩니다. 여기 심판관이 5명 앉고 저 앞에 그 사람하고 저하고 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사람에 대한 학력과 범죄 행위에 대해서 자라라라라 하는데 저는 그렇게 많을 줄 몰랐어요. 그 자리에 처음으로 제가 그 사람 나이에 보다 반 이상을 감옥에 보낸 줄을 거기서 알았어요. 근데 이 사람한테 거기 그 심판관이 이거 다 인정하냐 하니까 인정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 순서가 나왔어요.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저는 저한테 10분만 주면 이 사람에 대해서 제가 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0분을 달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도 알다시피 저렇게 범죄 행위가 많고 오랫동안 감옥에 있던 사람을 어떻게 해서 너 가서 스토어의 매니저까지 시키고 그랬냐. 그래서 제가 그런 데다 했습니다. 제가 그 사람이 그렇게 범죄 경험이 그렇게 많고 그런 줄을 나는 이 자리에 들었지 그전에 몰랐습니다. 그럼 너 어떻게 썼느냐.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이 그전에 어떻게 했는지 모르고 내 눈에 봤을 때 그 사람이 변화된 것을 보고 믿고 썼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서부터 쭉 했던 얘기를 다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는 그 사람은 내가 종업원이 40-50명 되지만 우리 와이프 빼고 믿을 수 있는 딱 한 사람이다. 그리고 그 사람은 베스트 오브 베스트 임플로이다.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 나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 어떻게 바뀌었나 하는 것은 믿어주든 안 주든 간에 그건 당신들이 결정을 하지만 나는 당신들이 어떤 결정을 내려든
지금 내가 믿고 있는 것대로 나는 계속 믿을 거다. 그런 얘기 하고 왔습니다. 나중에 들으니까 라이선스가 나왔대요. 그래서 왜 그걸 뭘로 하려고 하냐. 내 인생에 바뀌었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뭘 가지고 싶어서 신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라이선스가 나왔다는 얘기는 나는 그 이상 범죄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 적도 있고요. 이 사람은 첫 번 크리스마스 때 저한테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내줬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비즈니스를 하면서 우리 종업원들한테 크리스마스 카드 받아본 적은 이 사람 한 사람입니다. 그 조그만 선물 하나 가졌어요. 이 선물이 그 99센터에서 파는 9불 99전짜리 라디오예요. 요만한 라디오. 그래서 카드에는 그 사람이 학교를 제대로 못 나왔기 때문에 글씨를 제대로 못 씁니다. 삐뚤빼뚤 소문자 대문자 섞어가면서 뭐 문장은 형편이 없어요. 그래도 내용이가 뭐냐면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써서 일할 기회를 줘서 고맙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기를 한 5년을 했습니다. 매 크리스마스 때. 그리고 한 2년이 지나서 이 사람이 저희 사무실에 와가지고 그때가 아마 11월 말쯤 됐을 거예요. 12월 달이 바쁘니까 12월 초쯤에서 저한테 한 4박 5일 정도 휴가를 줄 수 없겠냐. 저희는 1년이 되면 일주일 휴가를 줍니다. 그래서 휴가를 왜 가려고 그러냐 하니까 가서 부모를 찾아보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너 부모가 없다고 그러지 않냐 그러니까 감옥에서 나와서 이리 가고 저리 가고 감옥 들락날락 거려서 보니까 연락이 다 끊긴 거예요. 그리고 집안 식구하고 뭐 친척 할 것 없이 집에 돌아다니면서 나빠지면 다 해가지고 다 잘린 거예요, 전부 다. 네. 그래서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연락이 안 되는데 어떻게 가려고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한테 연락이 됐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자기 식구들한테, 친척들한테 내가 어떻게 사람이 바뀌었고 제대로 됐다 하는 얘기를 보여주고 싶어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같으면 휴가 안 주겠습니까? 그래서 줘서 갔는데 자기 어머니는 이 아들이 올 줄 알고, 어머니 흑인입니다. 올 줄 알고 언제든지 올 줄 모르지만 올 줄을 알고 아파트가 아주 허름한 데 있었는데 그 아파트에 그대로 있고 전화번호도 안 바꾸고 직장도 안 바꾸고 직장에 그 어머니가 일을 아주 꼼꼼하게 잘해서 딴 데서 스카우트 하겠다는 데도 나 아니다. 월마트에 다녔습니다. 난 여기에서 있겠다 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혹시 우리 아들이 우리 어머니가 월마트에 옛날에 있었는데 돌아오고 싶었는데 물론 못 찾잖아요. 그래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생각할 때는 제가 그 흑인을 이렇게 변화시켜준 줄 알았더니 이 어머니의 기도가 하나님한테 상달돼서 텍사스서부터 멀리 떨어진 LA에 있는 저를 움직여 가지고 이 사람 변화시켰다고 봅니다. 누가 했을까요? 하나님입니다. 네. 그래서 이 친척들이 가서 보니까 온다니까 모이긴 모이는데 안 믿는 거예요. 저놈은 내 자전거 훔쳐갔고 저놈은 내 컴퓨터 훔쳐갔고 타이프트 흘러가 다 집에만 들리면 하나씩 다 들고 나가는 거예요. 모양은 순진하게 생겨가지고 뭐 완전히 바뀌었으니까요. 네. 자기 엄마 자동차 훔쳐가기를 몇 번 훔쳐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도 변화됐다니까 그 친척이라든가 형제들이 찾아온 거예요. 요놈이 도대체가 어떻게 바뀌었나. 반신반의 와 보니 이 얘기를 해보니까 진짜 바뀐 거예요. 옛날에 있을 때보다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같이 축하해주고 그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1년 후에 저희 그 사람 어머니가 LA에 왔습니다. 온 이유는 얘가 내 아들은 믿지만 과연 아들 살고 있는데 도대체 어떤 구석에서 어떻게 살고 있으며 우리 아들을 변화시킨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그것도 미국 사람도 아니고 흑인도 아니고 한국 사람이라는데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한국 사람은
키가 작고 이런 사람을 알고 있는데 도대체 한국 사람이 우리 아들이 뭐가 이쁘다고 해줬겠나? 뭐 궁금해서 보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모시고 그리스 박을 이렇게 쭉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부모의 마음이 오죽했겠습니까? 그래서 와서 보고 아들 사는 것도 보고 왜냐하면 보통은 그 술 알코올 중독되고 마약 중독되면 집안에 형편이 없습니다. 집안에 가면 아주 피쾌한 냄새 나고 그런데 이 친구는 굉장히 깔끔한 친구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근데 이 친구가 처음에 일을 해가지고 난생 처음으로 자기가 일을 해서 봉급을 받은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저의 생각에는 저 친구가 저게 바뀌었다고 하긴 하는데 돈 생기면 또 뭐 하지 않을까?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야, 월급 받는데 뭐 할래? 왜냐면 그때는 아직도 미드나잇 미션에서 있었으니까 먹고 저걸 거기서 했었으니까. 그랬더니 이 친구가 지인은 가게 그때 새벽 2시에 끝났습니다. 새벽 2시면 버스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걸어가야 돼요. 다음까지. 메가더팍에서 다운타운까지 걸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월급을 좀 모아가지고 자전거를 한 대 사면 그거 가지고 출퇴근이 좀 빨라지겠다. 생각이 이쁘잖아요. 그래가지고 한 3달 있다가 그것도 중고를 샀어요. 한 번은 DF 날 보니까 흑인 나름대로 그 멋을 내는 거 있지 않습니까? 번쩍번쩍하고 이 탱탑 입고 뭐 하고 물론 문신이야 많이 있죠. 옛날에 놀았으니까. 자전거를 타고 가게 착 들어오면서 재는 거예요. 내 재산 목록 1호가 이 자전거다. 그 기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자전거는 샀지만 이제는 돈이 좀 왜냐면 그때는 이제 일을 많이 하니까 월급이 점점 좀 많아졌죠. 뭐 할래 하니까 여기 이 근처에다가 싱글에도 내 아파트를 구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 컴퓨터도 사고 텔레비도 사고 그 침대도 좀 사고 그랬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그것이 6개월 안에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 사람이. 그래서 그 사람은 10년 넘게 일하다가 그만두고 지금은 라스베가스에서 그 캐터링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캐터링 그것을 데리바리 하고 있는데 2년 전에 가서 만났습니다. 만나니까 여기 저희 있을 때는 맨날 밤일을 하니까 월급도 많이 좋고 또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어떠냐 그러니까 그 덕분에 이렇게 새로운 인생을 살게 돼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도 자기가 기회가 되면 자기도 그 같은 일을 하고 싶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한 일 아니죠?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 다음번에는요.